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우리 몸속에 세균이 약 3만 종이 된답니다. 그리고 우리 몸속에 면역을 이루면요 13만 종이 병을 만들어낸대요. 자, 병을 몇만 종? 변명 이름이 지금 지구상에 나타나는 변명 이름이 13만 종이래요. 그래서 여러분들 변명을 처음 듣는 변명이 많죠? 자, 환자들한테 듣는 거예요. 자, 병원마다 가보면은요, 환자들이 왜 이렇게 많아요? 병원 가보면 그냥 환자들이 인산이래를 이루죠. 자, 이것이 면역에서 온다. 면역을 잃은 사람한테 온다. 자, 그럼 우리 세포는 100조예요. 다 먹고 살아야죠. 눈동자도 세포죠. 눈이 왜 어두워요? 세포가 영양분이 부족하니까 눈이 어둡죠. 간은 해독기관이에요. 해독기관이고 간은 영양소 저장 창고입니다. 해독기관 정화기관이에요. 그러면 간의 영양분을 저장하면서 또 해독하면서 우리 노폐물을 다 분해하는 이러한 기관인데, 간 체계 면역이 이러니까 간 속에 영양소가 없으니까 바이러스균이 번식할 거 아니에요. 이렇게 원인을 알면은 영양소 보급만 해주면 간염이 고쳐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거기다다가 항생제나 소염 진통제를 먹으면 백혈구가 자기 기능을 잃어가지고 복수까지 지방간까지 새로운 세포를 만들어서 암을 만들어내는 이러한 원인을 찾지를 못해서 오늘 그 원인을 찾는 방법에 대해서 둘째 시간을 가지게 된 겁니다, 여러분. 자, 보세요. 우리 임신부가 아기를 분만할 때 세 가지로 분만합니다. 우리 아기가 분만할 때 뭘 가지고 분만해요? 세 가지요. 저체중아, 과체중아, 정상체중. 이렇게 세 가지를 아기를 탄생시키는데요. 이 정상체중을 탄생하는 사람이 30%밖에 안 된답니다. 세계 인구가, 여자들이. 그러면 30%는 2.4kg 이하 저층에를 태어난답니다. 그리고 30%는 과체중 4.5kg 이상 된 사람을 태어난답니다. 그러면 이렇게 낳는 사람은 어머니들이 전부 제왕절개 수술을 한대요. 못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저체중을 낳는 엄마나 과체중을 낳는 엄마는 전부 면역을 잃은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 아기를 낳아요. 그러면 이 아기가 자식 농사를 잘못 짓죠? 여러분, 잘못 짓는 거예요. 얘들이 자라면서 고혈압, 당뇨병을 달고 살아요. 그리고 정상 체중 애들만 병이 없어요. 이게 유전이에요, 여러분들요. 이걸 알아야 돼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저체중아나 과체중아 태어난 애들은 간염에서 못 이겨요. 간염 바이러스. 왜? 면역을 잃은 사람들이니까. 그리고 정상주 3.4kg로 태어난 애들은 간염을 이길 수 있는 체질을 유지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바로 영양소 보급이 얘들에게는, 저체중이나 과체중 애들은 영양소 보급이 적다는 얘기예요. 나에게 영양소 결핍이 됐다는 얘기예요. 얘는 영양소 보급이 제대로 되는 아이예요.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날 여자들이요, 3분의 1이 세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빈궁이에요. 자궁을 드러내요. 자궁에 혹이 오죠? 건종이 하죠? 그건 세균 덩어리입니다. 면역을 잃으니까 자궁에 세균이 번식하는 거예요. 건종에. 자궁이나 난소에. 그러니까 무서워서 그걸 다 드러내요. 갱년기가 오죠? 갱년기가 온다는 건 뭐예요? 호르몬이, 난소에
에스테로겐 호르몬이 흐르지 않는다는 게. 그러니까 그냥 얼굴이 화끈화끈하고 호르몬 약을 찾아 먹고 호르몬 약을 찾아 먹다가 자궁암, 유방암이 오잖아요. 인위적으로 들어오는 내 몸에서 생성되는 호르몬이어야지 외부적으로 먹는 항생제나 소염 침통제 먹는 거 똑같아요. 그러니까 자궁암 만들고 간암을 만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약이라는 게 면역을 길러주는 게 아니라 우리 몸을 면역을 떨어뜨리고 산알칼리를 균형을 자동으로 맞춰주지 못하게 하는 물질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요, 산부인과 의사들의 행패를 좀 봅시다. 산부인과 의사들이 자궁을 떼어내면서요, 맹장을 떼어내요. 그러면서 맹장을 떼어내고 내가 서비스로 당신 맹장을 떼어냈습니다. 서비스로 떼어냈대요. 그 맹장이 뭐 하는 일인지 아세요? 여러분, 지금 서양의학이요 얼마나 사람을 죽이는지 살인하는지 아셔야 돼요. 자, 우리가 소장이 이렇게 있고 대장이 이렇게 있어요. 여기에 맹장이라는 게 있어요. 맹장. 그죠? 이게 쓸데없는 물건인지 알고 띄어냈대요. 여기가 뭐가 들어있는지 아세요? 백혈구 부대가 들어있어요. 일개연대가 들어있어요. 백혈구가. 이게 우리 몸을 면역을 올려주는 물질이 여기서 더러운 물질을 다 먹어버리고 세균 바이러스 싸워서 이기는 물질이 이 백혈구가요. 염기성에서 발효된 백혈구예요. 조용고미를 먹고 태어난 건요. 약을 먹어도 안 죽어요. 여러분 이걸 알아야 돼요. 이런 정의 부대가 여기에 이 소장된 맹장 꼬리에 다 들어있는데 말이에요. 그러면 보세요. 이 대장의 찌꺼기가 냄새가 나요? 안 나요? 냄새 나죠? 이 냄새를 먹어 치우는 것이 맹장에 있어요. 썩음을 방지하는 그 맹장 꼬리를 서비스를 띄워냈대요. 그 살인자예요? 살인자 아니에요? 산부인과 의사들이요. 이런 행동을 하고 있다고요. 지금요. 여러분들. 내가 볼 때요. 그래서 특히 산부인과 의사들이 맹장을 떼어냈다고 서비스 했다고 말해요. 그러면 여러분들 지식이 들어가면 내가 수술하더라도 맹장은 떼어내지 말라고 해야겠죠? 그러면 간염이 온 사람들은 간에서 개기능을 못하니까 간에서 쓸개액을 하루에 1리터를 만들어서 쓸개에 보장을 하거든. 6배로. 그러면 이 간이 만들어서 보급을 못하니까 잔이 굳어버리겠지. 그러면 그걸 갖다가 담석 아니면은 뭐라 그래? 쓸개에 돌입하겠다고 그랬죠. 그럼 의사들이 쓸개에 돌이 있으면 뭐라 그래요? 절개하라고 그러지. 절개하죠. 이게 쓸개 없는 사람은 뭐라 그래요? 얘 쓸개 없는 엑사 그러죠. 쓸개가 무슨 일을 해요? 소화를 시켜요. 고기도 못 먹어요. 체질을 면역을 떨어뜨리는 일을 한단 말이에요. 왜 쓸개를 떼어내요? 왜 자궁을 드러내요? 갱년기가 오게. 에스트로겐. 또 왜 맹장을 떼어냅니까? 우리 몸에 여러분 맹장 떼어낸 사람이나 쓸개 떼어낸 사람이나 자궁을 드러낸 사람 70살 살기가 힘들어요. 거의 그 안에 다 죽어요. 아마 70살 넘긴 사람은 그저 100명 중에 몇 사람이에요. 그럼 인생의 그 장수하는 노화 이런 걸 막지를 못하는 거예요. 면역을 잃으니까.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 간염 바이러스균은 면역을 잃은 사람한테 찾아오지 면역을 잃지 않은 사람은 찾아오질 않는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걸 알아요. 요구르트는 왜 먹습니까? 여러분들 발효균이 우리 위 속에 무하고 싸워서 이기라고 헬리코비터 파일로르균 간염 바이러스 싸워서 이기라고 요구르트를 먹는 거죠. 그런데 일본 의사에 드러난 경우는요. 위장병을 위암이 온 사람을 3,000명을 위를 들여다봤대. 내시경으로. 들여다보니까
요구르트를 먹은 사람이 위암이 더 먼저 오더라는 거야. 왜? 요구르트에 그 발효균이 있죠. 발효균이 들어오면 죽어버린대. 누구한테 싸워가지고. 요구르트에 있는 균은 면역이 없는 균이라고 판명이 나왔어요. 그런데 저염고미는 바닷물이죠. 그래요, 안 그래요? 이 바닷물에서 생긴 발효균은요, 세상 천지에 바이러스균, 대장균, 우리 몸속 균하고 다 싸워서 이긴대요. 그런 균이 우리 저염고미 속에, 리퀴드맥 속에 꽉 차게 되는 게 이번에 식품연구소에서 여러분들 보자면 보여드릴게요. 야, 놀라. 이런 균이 염기성균이라고 그래요. 산알키리, 중성균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균이든지 먹어 치울 수 있는, 거기에서 맹장 꼬리에 들어있는, 또 우리말이에요. 이걸 아셔야 돼요. 이제 한번 위는요, 또 이 소장하고 대장이에요. 여기 700조, 여기가 300조 미생물이 살고 있어요. 이 균이, 미생물균이 우리 유익균이 돼가지고 이게서 염기성, 이 염기성 바로 리퀴드맥 속에서 여기서 발효가 된 균이래야만이 우리 몸에서 유익균 노릇을 해요. 그래서 우리 몸에는 염기성이 없어가지고 저염고미 의학에 의한 저염고미가 없어가지고는요 다 죽어버려요. 그러면 결국 우리가 위에서 소화시키지 못하는 음식물 있죠. 냄새나죠. 냄새 나는 것이 천조가 다 먹어버려요. 우리 몸을 깨끗이 해줘요. 저염고미가 없이 약이나 먹은 사람 이게 다 뭐로 변해요? 유해균이 변해죠. 그러니까 자궁 뛰어낸 사람, 쓸개 뛰어난 사람, 맹장 뛰어난 사람들은 이것이 발휘를 못하니까 다 유해균이 번식해요. 나이가 70살 못 넘겨요. 전부 일찍 죽습니다. 우리 몸의 구조가 이래요. 그래서 나는 저염고미 의학만이, 보세요. 서양의학이 뭐 가지고 들어왔어요? 항생제 가지고 들어왔죠. 그럼 우리나라 사람들 다 죽였죠. 병들어서 면역을 이렇게. 그럼 손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전혀. 약으로 고칠 수 있어요? 그럼 우리는 뭘 가져가야 돼, 이제? 저염고미 의학을 가지고 세계를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것을 여러분들이 그것을 배워서 세계를 다시 약 없이, 수술 없이 병을 치료할 수 있는 여러분과 내가 돼야 돼요. 이것이 바로 간염 바이러스균만 죽일 여덟을 한번 해보세요. 얼마나 죽였어요. 그리고 주위에 있는 사람 한번 먹여보세요. 고쳐지나 안 고쳐지나. 이것을 여러분들 실제로 임상 경험을 가지고 나가세요. 틀림없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대장의 독소는 염기성, 산알칼리, 다시 말하자면 리퀴드맥을 먹은 독소를 음식물이 소화된 걸 먹을 수 있는 그 미생물, 유익균, 이것이 다 먹어치워요. 그래 우리가 면역을 얻을 수 있어요. 그러면 이게 다 주고 유해균이 내놓는 암모니아 가스가 나오면 여러분들 방귀는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알아요? 방귀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아세요? 소화되지 않는 음식물이 방귀를 만들어냅니다. 그러니까 어떤 방귀는 냄새가 지독히 나고 어떤 냄새가 없죠. 그래서 방귀는요, 이 미생물이 소화 안 된 걸 먹어치우지 못하니까 암모니아 가스가 방귀가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소화 안 될 때 방귀 나오죠. 음식물을 내 몸에서 이 미생물이 태워주질 못해. 면역을 잃은 사람들이 바로 내 면역이 지금 잃는다. 이걸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몸에서 나오는 면역이 뭐냐? 바로 3대 영양소와 4대, 5대는 저염고미다. 이것만 타서 식사를 하시면은 우리는 얼마든지 우리 면역을 길러서 간염 바이러스균을 죽일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오늘 여러분 간염에 대해서 2시간 오늘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다음 기회로 뵙기로 하고 오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염곰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우리가 볼 때는 저염고미라고 하는데요. 염도가 낮고, 그리고 염도가 얼마나냐? 47%입니다. 그리고 고미는 미네랄이, 다시 말하자면 미네랄이 53%입니다. 이것이 저염고미, 리퀴드맥이에요. 그러면 이것이 우리 몸속에 얼마를 유지해 주냐. 우리 몸속에 3.5%가 유지돼 줘야만이 우리가 건강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바닷물 있죠. 이 바닷물은 저염곰이에요. 완전히 여러분들이 분석해 보시면 나트륨이 47%고요. 미네랄이 53%가 들어있는 이 바닷물은 불멸의 물질, 썩지 않죠? 바닷물이 썩습니까, 여러분들이? 그러면 저염고미가 우리 혈액 속에 들어오면 절대 우리 몸이 불로초나 똑같아요. 젊음을 유지하고 살 수 있는 이러한 물질입니다. 리퀴드맥을 생산하고 있는 충남 부여공장. 리퀴드맥은 바닷물 농축액에 생리활성 물질이 풍부한 겨우살이, 청미래, 오가피 등의 약초를 넣어 1년 이상 숙성, 발효시켜 만든다. 염분은 낮고 미네랄은 높다고 해서 저염곰이라고 불리는 리퀴드맥은 미네랄 농축액으로 체내의 건강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미네랄의 집약체라고 할 수 있다. 리퀴드맥은 이런 미네랄 중에서도 과다하게 섭취하면 인체에 해로울 수 있는 나트륨은 적게, 유익한 다른 미네랄은 많이 채운 최상의 미네랄 농축액이라고 할 수 있다. 자, 먹는 물이 뭐죠? 포도주도 물이죠. 또 뭐예요? 뭐가 물이요? 자, 과일도 물이죠. 또 뭐 야채도 물이죠. 자, 여러분이 먹는 모든 물이나 야채나 과일이나 밥이나 죽이나 모든 음식에 떨어뜨려 섭취만 하면 혈액 체액이 저염고미가 맞춰주니까 pH가 유지됨으로 해서 그 대신에요, 유지되는 것보다 경련이 일어났던 분이 싹 없어져요. 그리고 피부병이 가렵질 않아요. 그 다음에 그 쥐나는 게 또 없어지고요. 그래서 이러한 우리 몸속에는 저염고미를 사용처가 어디냐? 모든 음식, 우리 입으로 들어가는 음식은 난 다만 털을 먹어도 뿌려서 먹어요. 리퀴드맥은 우리의 식생활 전반에 걸쳐 두루 사용될 수 있다. 나트륨과 몸에 좋은 다른 미네랄을 47대 53의 비율로 오랜 시간 숙성 발효시킨 리퀴드맥은 음식의 종류에 상관없이 모든 요리와 음료, 디저트 등에 한두 방울씩 떨어뜨려 간단히 섭취하면 된다. 또한 리퀴드맥을 넣어 먹게 되면 특유의 짭짤한 맛이 더해져 음식을 더욱 맛깔나게 만든다. 여러분이 그 3일 후에 본 애견은요, 리퀴드맥을 섭취시키고 리퀴드맥을 피부에 발라준 후 3일에 어떻게 변하지 아십니까? 곰팡이 냄새가 없어졌고 피고름도 심했었는데 사라졌고, 노란색이니 또 빨간 부분이니 검은색 부분이 많이 피부도 좀 윤택해지면서 흔적이 많이 사라졌어요. 그런데 동물병원에 15일 후에 다시 그 애견을 바라보니까요, 먹이고 바라고 섭취를 시켰던 15일 후에 그 애견은요, 얼굴이 확 달라졌어요. 자, 피부병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얼굴 자체가 아주 모양이 변해버렸어요. 그리고 눈이